여러분, 이제 50대와 60대에 접어든 신중년들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기를 함께하며 지금의 경제와 문화를 만들어 온 이들이 이제는 또 다른 삶의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닥쳐보니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조창환 작가의 신중년이 온다는 바로 이 신중년 세대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흥미롭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조창환 작가의 신중년이 온다를 소개하고 프롤로그를 읽어보면서 책의 내용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 신중년이 맞이할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시죠. 특정한 지역 또는 시점의 인구를 가로축에 남녀별로, 세로축의 나이별로 나누어 비교한 도표를 인구 피라미드라고 부른다. 우리는 인구 피라미드를 통해서 인구, 경향의 과거와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과연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에서 경이적인 일은 무엇일까? 한 해에 100만 명, 인구가 태어난 시기라고 말하면 크게 공감할 것이다. 한 해 태어나는 생명이 30만 명을 넘기지 못하는 현재 시기에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경이라 할 만하다. 그 사이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큰 자연재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태어나는 인구는 급속히 떨어졌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에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나는 시기가 다시 찾아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난 시기는 언제일까? 첫 번째 시기는 1959년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이 해당된다. 최근 본격적으로 은퇴할 시기를 맞고 있는 이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위를 갖고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탄생한 것이다. 특히 1968년부터 1971년까지 4년의 기간 동안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 1968년생 104만 명, 1969년생 100만 5천 명, 1970년생 100만 명, 1971년생 102만 명, 1968년부터 1976년까지 태어난 숫자를 합치면 860만 명이 넘는다. 이 책에서 말하는 100만 세대는 바로 2차 베이비붐 세대를 뜻한다. 100만 세대도 앞선 베이비부머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우선 한 해 출생아 수가 많다는 것은 지독한 경쟁을 말한다. 100만 세대는 유치원부터 시작해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조밀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으며 대학 입시는 물론 취업 경쟁도 치열했다. 필자의 대학 시절에는 수도 없이 100만 학도라는 말을 들어 너무 익숙한 단어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끝낸 취업자들이 본격적인 취업을 준비할 무렵인 1998년 IMF 외환위기라는 악몽이 찾아왔다. 번번한 직장 얻기는 쉽지 않았다. 앞선 베이비붐 세대처럼 경제, 번영의 시간을 맛보지도 못했는데 50살이 넘어가면서 퇴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살아갈 날은 최소 30-40년은 남아있다. 이들은 이제 인생의 후반기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는 50을 넘기고 있다. 젊은 날에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한 이도 드물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조차 변변하게 가진 이가 많지 않다. 필자 역시 그 가운데인 1969년에 태어났다.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외지에서 생활했고 잠시 해외에서도 전전하다가 귀국해 살아왔다. 지극히 평범한 100만 세대의 한 명으로 시골과 도시, 국내와 해외를 두루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조남주 작가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뒤늦게 읽은 후 여러 생각이 들어서다. 주인공 김지영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의 여성들이 맞닥뜨린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고발한 내용을 읽으며 공감의 폭이 컸다. 필자 또한 대학 졸업 논문으로 박완서부터 한강까지 22명의 여성 작가를 분석한 한국 페미니즘 문학 연구를 쓸 만큼 여성들의 삶을 가깝게 지켜봤다. 앞 세대 여성들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린 이가 많았지만 지금의 여성들은 직장이나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82년생 김지영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등장으로 이 소설이 다시 논란의 화두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남자와 여자라는 대결 구도로 댓글 전쟁을 한다. 논쟁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문제는 상대에 대한 증오나 질투가 여과 없이 말과 글로 나오는 것이다. 요즘 들어서 남녀 간 서로 비하하는 말들을 퍼붓는 경우가 많아졌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한남충, 찌질남이고 또 여자이기 때문에 김치녀,
맘충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남녀 모두가 자존심이 상하고 충격일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남녀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결국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또 내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가장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내 아내, 직장, 여성 동료 등 내 주변의 여성들을 다시 돌아봤다. 사실 소설 속 가해자로 나오는 직장, 상사는 내 친구들이며 김지영은 내 여동생이거나 조카였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대결을 비롯해 이념 세대 간 갈등으로 치닫는 시대에서 100만 세대는 더욱더 외로워졌다. 최근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태어난 젊은 연령층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한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다. 그만큼 밀레니얼 세대가 점차 사회의 중심부로 진출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00만 세대는 소위 말하는 패싱처럼 그냥 건너뛰거나 지나치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필자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유독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고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다. 전남의 농촌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모임, 중학교 모임, 그리고 안양에 있는 고등학교 동기 모임에도 잘 나간다. 나는 그들 속에서 아주 녹아있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먼 사람도 아니다. 문제는 이제 50살이 된 100만 세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기간이 적어도 30년이라는 것이다. 상당수의 10만 세대는 이미 풍찬 노숙에 들어간 사람도 많다. 더욱이 앞선 1차 베이비붐 세대처럼 제대로 된 자산을 갖춘 경우는 많지 않다. 설령 집이 있어도 서울 외곽이나 위성도시 아파트여서 자산 가치가 많지 않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100만 세대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위로는 70대가 넘은 부모 세대를 모시고 아래로는 20대에 접어든 자식을 둔 100만 세대가 무너질 경우 이 나라의 미래는 혼돈의 연속일 것이다. 가덕이나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태극기 부대나 특정 종교 중심의 집회로도 국가가 복잡한 상황인데 만약 100만 세대마저 어떤 이해를 갖고 움직인다면 이 사회는 급격히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100만 세대층은 그 자체로 엄청난 유권자층을 갖고 있다. 1차 베이비부머와 더불어 이들의 이해가 한국 정치를 주도해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렇다면 앞으로 100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책은 바로 그 방법을 찾기 위한 주체로서 100만 세대 당사자의 이야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이 세대를 제대로 돌아보고 미래를 개척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100만 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산다.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다고 1차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얼 세대 등 다른 연령, 세대와 변별력을 가지고 따지자는 평면적 논쟁은 아니다. 즉 세대 간 허리에 해당하는 100만 세대가 자기 존재감과 철학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며 생산력을 가지면 위아래 세대도 충분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1차 베이비붐 세대가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적대하면 우리 사회는 끝없는 혼돈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아래 세대도 마찬가지다. 이제 50대에 접어든 100만 세대는 아래 세대를 위해서 좀 더 고생할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런데도 100만 세대가 사회에서 일하겠다고 노력하는 것을 배관시하면 아래 세대도 그만큼 괴로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각 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두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제 60대에 접어든 1차 베이비부머는 정치, 사회적 역할을 100만 세대에게 나눠줄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4대에 접어든 100만 세대의 동생, 세대는 인구 절벽이라고 말할 만큼 위험해진 인구 피라미드를 감안해 앞 세대들이 좀 더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인구 절벽의 문제는 이미 고령, 사회의 문제가 심각해진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200년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적이 있지만 극우적 성격이 강한 자민당이 다시 집권해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유연성을 잃고 사회 곳곳에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2020년 시작점에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대처하는 일본의 모습에서도 그런 문제는 드러나고 있다. 크루즈선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에 실패한 것은 물론이고 하선 이후에도 제대로 된 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못해 지역으로 확산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100만 세대가 진보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더 오랜 기간 현역에 있어요. 향후 우리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인구, 문제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책은 어느 특정한 세대를 옹호해서 살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시대는 세대를 낳고 세대는 시대를 만든다라는 말처럼 100만 세대는 인구 절벽의 문제를 완충할 수 있는 사명과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역사
역사적 과제가 있으며 그 과제를 두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필자가 오랜 세월 동안 다망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점은 우리 사회가 가장 결핍된 것이 협업, 문화라는 것이다. 부서, 세대 계층, 조직 간 벽을 없애고 협력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을 상대를 배관시하면서 결과가 초래해지는 것을 필자는 수없이 봐왔다. 이 때문에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20살만 젊어지자라는 것이다. 10살도 젊어지기 어려운데 20살은 쉽게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힘들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것이 이 책을 쓴 취지다. 이 책에서는 그런 문제를 더 꼬개 생각해봤다. 부족한 사람이 책을 쓴 만큼 허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화두를 던지면 그걸 받아서 더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필자 또한 대학, 사회과학 동아리에서 토론의 가치를 배웠고 이후 각종 스터디, PC통신, 인터넷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해왔다. 우리 사회는 아직 토론에 대해 여전히 각박하지만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것도 있다. 이런 토론 문화의 성숙이 있었기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촛불혁명도 있었을 것이다. 부디 이 책이 세대 간 협업에 관해 생각해보는 진지한 토론의 기초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또한 이 책은 필자와 같은 해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나 1999년 결혼한 나의 아내 하경미에게 송구한 책이기도 하다. 얼마 전 다시 전직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진 충격을 생각한다. 2015년 11월 필자가 화련히 공직을 나왔을 때 아내가 이명증으로 고생하던 기억이 선연하다. 비단 이런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100만 세대에게 닥친 일상의 일이 될 것이다. 100만 세대들도 이 책을 통해 지난 시기는 물론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같이 고심해 갔으면 한다. 기쁘면서 슬프게도 우리에는 아직 30년의 생이 남았다. 돌이켜봤을 때 30년 전이면 대학생이든 사회인이든 너무 먼 시간이다. 그런데 일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지금 우리 앞에도 비슷한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다. 그 삶을 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미래, 근육을 같이 단련하는 연구를 시작했으면 한다. 2020년 초봄 100만 세대 중 한 명인 조창환